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야 5대3 지금 SBS 임창종 기자가 쓴 것도 5대3 대드락 이게 지금 양상훈 과거에 주필이었죠. 양상훈 기자. 그 다음에 박정훈 TV조선 앵커 출신이 탄핵 지금 되면 안 된다. 양상훈도 야 너희들 탄핵 지금 되면 국힘은 나락으로 떨어져. 박정훈도 똑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실 임찬종도 검찰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 임찬종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네. 뭐 결과적으로 일조한 그런 검찰 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5대3 데드락을 어디서 취재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헌재 상황을 너 확인해서 썼어라고 하면 아니 제 그냥 주장이에요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그게 확인은 못해. 그러나 이거를 SBS가 띄워주고 막 퍼져지잖아요. 정치적 효과는 니들도 지금 약간 쫄리지? 쫄리니까 여기서 대충 타협하면 안 되겠냐? 네. 결정 안 하고? 이런 어떤 메시지나 암시를 정치적으로 주면서 야 그냥 한 말 물러서 그냥 대충 그냥 윤석열 복귀 안 시킬 테니까 이 상황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한 2, 3년 가보자. 이런 어떤 그냥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네. 일단 이런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 꼼수에 지금 다 언론이 이용 당하고 있거나 스스로 나 이용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법리적으로든 뭐 현실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설득력 있는 말인 것처럼 막 돌아다닌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계속 말이 바뀌어요. 정치 철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탄핵은 돼야 된다. 이게 원래 맞는 기조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약에 기각하였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각해야 된다. 이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들은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태도를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는 데만 오로지 신경을 쓰고 있고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하내동하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게 마치 맞는 말인 것처럼 막 언론을 호도하고 막 방향을 잡아가는 게 바로 언론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 지금 임찬종이 제일 나쁜 게 임찬종 우리 학교 후배니까 내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임찬종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처음에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을 때 그 친구가 법조 기자 출신으로 엄청난 빨대를 그 두 명이 엄청난 빨대의 원천이었어요. 네, 그게 1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었는데 이 친구가 초창기 때 그 태도와 지금의 기자로서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너무 기득권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마치 자기가 되게 고심해가지고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쓰는 것처럼 사실은 글을 써요. 보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SBS가 또 그걸 또 포장해줘. 일부러 띄워줘. 아니 그걸 포장해줘. SBS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왔어. SBS가 지금 사장이 바뀌었거든. 지난번에 바뀌면서 또 완전 기조가 또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두 명의 윤석열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빨대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이 위치를 10분, 20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임찬종이 어제부터 그 보도했던 거에 실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럴 때도 있었잖아.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거 없어. 그 보도를 보면 이 보도가 제대로 된 보도이려면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가 소설 쓰는 거야. 보도를 보면은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는데 지금 선고가 안 나고 있으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원래 요런 류의 뭐 가능성을 따지고 요런 거는 기자 칼럼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기자 칼럼이 SBS의 경우에는 취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자 칼럼성의 글이거든요. 길게 쓰는 거. 근데 뉴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 기자가 원래 올렸어요. 취재 파일을 원래 올려서 그걸 처음 봤을 때는 뭐 칼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칼럼으로 뭐 쓸 수 있다.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이니까 주장이면 쓸 수 있는 자기 생각과 전망이니까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시 뉴스입니까? 9시 뉴스 8시 뉴스잖아요. SBS는 8시 뉴스죠. 8시 네. 뉴스에 그 전에 기사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며칠 날 가능성이 있고 며칠 날 또 가능성이 있고 일반 선고를 언제 또 한 번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며칠 날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뭐 5대3 구도여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걸친 다음에 요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분을 불러갖고 더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대3 얘기로 쭉 푸는 거죠. 근데 저거를 저렇게 풀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소스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게 요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맥락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계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칼럼으로 쓴 거, 제가 경각심을 보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시나리오가 다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극우 지지층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이기고 있다. 네. 윤석열 월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믿는 요 지지층한테 결집의 모티브를 주면서 뭐에 대한 대항 논리입니까?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대한 대항 논리거든요. 요 세계를 만들어가는 요건데 그거에 대한 역할을 지금 공주파가 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요게 결국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이 논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제가 지금 생긴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만 보면 돼요. 네네.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이 모든 상황은 오로지 반 이재명만 안 되면 된다. 이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몽땅 다 파생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는 거야. 그게 옳은지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담론이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사실이냐 여러 곳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뿌려대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는 아 그래 저게 대세인가? 저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 전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요. 네. 최 기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제 그들의 오만함, 레거시 미디어들의 오만함,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그렇죠. 왔다라고 바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만함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판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판에 중요 변수가 그저께 생긴 거죠. 그러면 흐름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판을 때려 엎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소위 이 상수 아닌 변수들을 갖다가 자꾸 이제 F 가로치고 X를 자꾸 이제 갖다 대입을 합니다. 아.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툭툭 한번 옆구리 그렇지. 찔러 보고 네. 하면서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있으면 그때 이제 판을 때려 뽑으려고 하는데 자 그럼 임찬종 기자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휴민트에 의한 정보를 많이 얻어본 거잖아요. 다 제로라고 치고요. 5대3 맞다 쳐보자고요.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럼 3명이 어떤 목적하에서 똘똘 뭉쳐서 기각이든 각하든 사실은 이들이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기각을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각하. 그래서 서명 받은 것도 82명 다 각하로 받았다가 이재명 2심 무죄 딱 나오면서 기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논거가 제로예요. 심지어 율사 출신의 그 법률비서관까지 한 주진우 의원도 보면 내용을 보면 기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논거는 없어요. 서정욱 변호사도 논거가 없어요. 그냥 기각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5대3이라 치고 정무적, 정치적, 사법 재판기구잖아요. 그렇죠. 헌법의 최후 보로지만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기구잖아요. 기구 그렇죠. 자체가. 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장 잘하는 건 대법원은 법익 형량이고요. 법의 저울질을 하는 것이고 헌재는 정확히 말하면 이익 형량이겠죠.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이 가느냐. 그럼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재판관들이 그렇게 그들의 일종의 보수 법조 카르텔이라 치고요. 보수 사법 카르텔이라 치고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게 계속 똘똘 뭉칠 이유, 그런 이익은 뭐냐라고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룹, 그들의 카테고리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개인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음덕을 입었다, 임명당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호는 아마 이재명 대표 그 2심 무죄까지 끌어줬으면 그 정도 보호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해 주는 게 나에게도 이익이 돼야 계속 끝까지 버티는 그렇지.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2심 무죄 이후에 플랜 B가 나와야 되잖아요. 플랜 B의 정점은 누구다? 윤과 김이죠. 아직 플랜 B가 뭐가 되는지 명확하게 안 보여져요. 안개 속이에요. 이들이 플랜 B가 명확하게 나와서
최종 골인 지점 피니시 라인에 뭐가 딱 보였을 때 내 이익과 이 집단의 이익이 부합한다는 게 딱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텐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보온 다 했겠다. 끝까지 자기들이 5대3으로 있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5대 3 정보를 다 제거하고 그렇죠.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5대 맞는 게 3으로 하나도 없다. 5대 3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네. 지금 들리면서 네, 5대 3으로 있을 이유가 전혀 육- 없어. 6대2, 7대1 얘기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내가 헌재 재판관이라면 솔직히 어떻게 판단할 무시해버려도 것인가 사실은 되는 이렇게 거야.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플랜 B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헌재 이 직무유기를 우리가 엄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해줘야 돼요. 이제 5대 3이고 4대 4고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이제는 그런 그 밖을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네. 많은 지금 그들이 깽가리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많이 내서 쫄았다. 헌재 재판관들도 그래서 쫄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재판관 입장으로 돌아가서요. 그 구구들이 움직이고 깽가리치고 성족이 이스라엘기 들고 압박하는 것과 만약에 유사시에 온 국민이 헌법적 가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들고 일어나는 거에 무게감, 위협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실제로 어제 가보니까 있잖아요. 수가 비교가 안 돼. 숫자가 네, 숫자가 비교가 안 되고요. 나오신 분들도 저쪽 분들은 대부분은 다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라고 이성적인 시민들이라고 하기에는 그 행동 양식이 너무 너무 이상하죠. 거칠어. 너무 거칠어. 그러니까 이게 한 정치 집단, 그것도 메이저 집단 아닙니까? 국민의힘 정도면. 국민의힘의 이익이나 또는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직무가 정지된 그 윤석열의 이익을 옹호하는 집단, 반듯한 집단이다. 이렇게 보기는 반듯한 행동이나 뭐나, 이게 거의 그냥 거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데 반대로 이쪽에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은 그 일본 말로 치면 입성도 왜 이렇게 이게 완전히 이게 사회 주류가 이게 사실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주류 세력이 바뀌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비이성적으로 막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사실. 세력을 네. 국민의힘이 자기들을 아직도 집권 여당이고 주류 세력이라고 여기면 예. 그런 세력이 주장하는 또는 만들어 놓은 이러한 대안적 세계로부터 좀 선을 긋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주 제가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그런 대안적 세계관을 와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얘기를 해요. 곽 뭐라고 하는 의원이 네. 막 얘기를 합니다. 곽 뭐요? 곽규택이라는 곽규택? 분이 막 얘기를 해요. 검사 출신 네. 이분도 뭐 지금 의원. 말씀하셨듯이 뭐 대단한 법조인 출신인데 와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합니다. 4월 18일까지 결정을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그 뭐 5대3 구도에서 그 결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 그 뭐 결국은 기각이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면 이 민주당 등의 이러한 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테니까 끝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도주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주설. 튄다. 4월 18일에 튄다. 예, 그냥 퇴임한다. 무책임하게 튄다. 예, 마지막 결정 내리지 않고 도망간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전부터 그거 유튜브에서 막 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 욕먹을까봐 도망갈 것이다. 두 명이 퇴임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뭐 바보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 극우 시위대의 준동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헌정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는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4월 18일까지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내던진다는 거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러한 결정을 스스로 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4월 18일까지 결정 안 하고 나몰라라 한다는 거는 헌법재판관 스스로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떠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결정을. 저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5대3설 이런 거는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봐도 그렇고 각하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변론을 진행하면 안 되죠. 그렇지. 쟁점을 5개로 정리할 필요가 없죠. 각하를 그렇지. 얘기할 것이면. 네. 근데 쟁점을 5개를 정리한 다음에 변론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5개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피청구인도 받아들였고. 그렇죠. 설명하는 변론을 진행한 것이고 이 5개 중에 각각의 5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걸 다루자 말자 또는 이거는 뭐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뭐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뭐 이게 좀 그렇지 않냐 등등의 논의는 할 수 있어도 5개 중에 하나라도 헌법 위반이 되면은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파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각의 가능성도 없어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얘기들을 극우 시위대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100%다 스피커가 국민의힘 의원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여과 없이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력 전체가 이제는 비주류로 전락할 것이고 이미 전락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